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쉼없이 달려왔는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왔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난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벅찼고 버티다 보니 사라지는 그런 격이었거든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왔죠. 지금 시점에 바라본 내 모습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길을 걸어왔고 내 꿈보다는 돈과 명예를 좇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안정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조금이나마 이전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가 주는 압박감으로 어깨만 무거워질 뿐이었죠. 즉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마흔에 읽는 니체를 통해 이런 생각들이 니체가 말하는 정신적 발전 단계의 첫 단계인 낙타 정신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과연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정신 단계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 정신 단계인데요. 낙타는 니체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삶의 무대인 사막으로 향하는 동물로 묘사됩니다. 책임져야 할 짐이 있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죠.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낙타도 물론 자기 나름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해야 한다 라는 마인드로 보장된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낙타 정신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낙타 정신 단계에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껏 믿어왔던 것들만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치 제 모습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내 삶과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안정만을 추구하며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낙타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 정신 단계입니다. 낙타 정신 단계에서 내 스스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나는 해야 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며 살던 나였음을 인정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사자 정신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는 낙타와 사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자유의지라고 했는데요. 사자는 과감히 지고 있던 짐을 벗어던지고 사막에서의 최종 보스, 용과 일전을 벌입니다. 나는 해야 한다가 아닌 나는 하길 원한다. 즉, 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자유의지를 갖고서 말이죠. 하지만 자유의지로 용을 쓰러뜨리고 사막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삶의 주인은 되었지만 삶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신 단계인 아이 정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적 발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아이 정신 단계입니다. 사자처럼 자유의지로 삶의 주인이 된 후에는 마지막으로 놀이에 몰두한 아이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이 정신 단계는 자기 극복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어떠한 벽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망각하고 새로이 즐거운 놀이를 찾아 뛰어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이와 같은 창의성과 창조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창조력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던질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매번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고 즐기려는 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각자 내면의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나요. 그리고 그 내면의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위한 창의성, 창조력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아카데미 수상소감 기억하시나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위대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라는 소감이었는데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성은 분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 말이죠. 모든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즐거운 삶,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말하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